5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의 불안감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67%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그리스발 리스크가 증시를 억누르며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도 약보합에 마감한 반면 독일 증시만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건설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좀 더 나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일 그리스와 관련된 유럽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재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감 또 스페인 은행들의 이야기가 연일 글로벌 증시 헤드라인에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국내 증시에 또 큰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옵션 만기일. 과연 프로그램 물량이 어느 정도 출하될 것인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글로벌 증시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는 1945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1950선 지지하면서 약 보합권에 마감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업종별로 보면은 조선과 화학주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프리핑의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네. 120일의 평은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요. 일단 주가가 오늘 밀리면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단 주식이 1950포인트 빠지는 거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그 사이 한 올 1월부터 이제 제가 시황을 계속했는데 특별하게 시황이 틀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사이 이제 요즘 제가 이제 TV도 저도 이제 시청을 많이 하면서 과연 그 2000포인트 때 원래 2200, 2300 갔다 하던 그 입들은 어디 갔는지 제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썩어도 준치다. 특히 과거에 이제 이 121일 평을 한번 쭉 볼 것 같으면요. 121일 평은 주가가 급락하는 타임에 나오더라도 주가 121일 평이 그냥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1일 평을 오늘 아침에 끼지 않을까 이렇게 본데 제가 볼 때 120평 아래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점으로 매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 그리스 이제 이 야당의 그 당수가 긴축 정책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EU의 이제 25개국의 배경을 이제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좌권 정파에 들어섬으로써 글로벌 증시가 하는데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긴축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게 중심을 보면요,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이 중심축에 있다가 이제 한 단원 내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단원 내려가는 모양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장인 거는 이제 누구도 이제 장을 지금 이제 원금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금 회복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을 그만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주식을 그만두면은 주식을 팔지만 주식을 그만두기에는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강력한 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 타임이다. 제가 이제 그 사이 여러분의 현금화를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전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주식이 이제 일단은, 보시면 이제 121병을 깨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봐서,
121회평을 깨면 장 자체가 일단 이제 끝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121회평에서 저점의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자체가 전형적으로 약세장을 모양을 보이면서 이제 페넌트형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페넌트형을 그리고 있는데 페넌트형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페넌트형이 한번 그 궁극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42변곡점에 다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 약세의 이제 말쯤 되면 반등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저점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물론 장 자체가 짧게 치고 나오는 분류지, 짧게 치고 나오는 분류지 여기서 뭐 주가가 폭등하고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장 자체가 이제 선행 스팬 2에서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 스팬 2에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이 선행 스팬 2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장이 이제 언뜻 보면 급락 나올 장으로 보이지만 급락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급락이 안 나오냐면요. 급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이 겹쳐져야 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겹쳐져야 되는데 지금 장세가 급락이 나오는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이 보통 과거에 이제 급락 나올 때 보면 이게 이제 선행 스펙 1, 2 합쳐가지고 붙어서 나와야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장 자체가 일단 제가 떨어지더라도 급락보다는 페넌트형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저점의 매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그 사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계속 약세 모양을 보였는데 이제 선물을 외국인이 1조 6천억에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개인들이 그 사이 이제 좀 손해 보다가 이제 본전하고 있고 이제 기관들은 뭐 오바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신용 갖고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 특히 공매도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신용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는 오늘은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듯이 121일평의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점의 매수 타임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21선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으로 투자해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업종을 따라가기는 그렇고요. 요즘에 네.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종목, 요즘 그 강세장 때는 우리 개인들이 더 강한 모양을 보이는데 이제 약세장 때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가 더 이제 그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로 볼 때 이제 어제 이제 그 매수에 들어온 게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게요. 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제 한섬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하이트 진로 이렇게 어제 이제 매수 타임에 일봉으로 이제 매수 타임이 들어왔고요. 예, 주봉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매수 타임 들어온 종목들이 KTNG가 어제 저점에 주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KTNG가 이제 주봉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종목 쪽으로 좀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종목이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뭐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컴퓨터 데이터를 좀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도 종목, 어제 이제 신규 매도 종목도 나왔어요. 신규 매도 종목을 볼 것 같으면 어제 신규 매도 나온 종목들이 어제 이제 포스코가 어제 신규 매도가 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포스코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종건당이 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증권이 어제 매도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장 자체가 약세의 기조에서 분명히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 계속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종목별로 이제 지금 종목이 어제 주식을 보면 이제 살만한 종목이 사실 없었어요. 살만한 종목이 굉장히 없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이제 주식 하지 마라 이제 쉬어라고 이렇게 결단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52주 신저가 나는 우량주,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이제 신저가 나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한번 비워먹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마 이야기를 드렸지만, 신저가 종목 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역배열 때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무거운 이평인 200일 이평과 그 다음에 이제 300일 이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항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200일 이평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종목 쪽으로,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200일 이평에서 지지받는 종목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세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거의 20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을 지지받고 있는 종목 쪽으로, 이런 종목 쪽으로 사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이 이제 첫째 여러분다시피 장비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삼성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도요다가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현대자동차를 직격탄을 미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요다가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도요다가 많이 팔아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강세가 지속되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원화 강세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 그렇지만 원화 강세라도 휴대폰 같은 거는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비 부품 테마, 특히 삼성그룹 주식들을 계속 관련 삼성이나 CJ 그리고 제일 신세계 이런 부분에 삼성 관련 그룹주들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부품 중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도 최근에 이제 에어컨 관련이라든지 파워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션 부분에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라든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특히 200일 이평을 추월하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LG그룹은 좀 곧 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LG가 기술적 반등이다. LG그룹들은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는 쳤지만은 보통 주가가 2차 상승할 때는 실적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LG그룹들은 조금 제하자주의가 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유아주고,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주 최근에 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조선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했지만 이제 화학주는 국민적 사기다. 이거는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화학주가 제일 꼭지 때 오바마 대통령과 모 회장 찍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화학주는 더욱더 간다고 했던 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식하시는 분에게 활복으로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런 언론은 앞으로 퇴출돼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주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지금 물가 수준을 기름값에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유아주들이 수출 구조를 보면 수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주를 너무 생으로 두드러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주의 낙폭 과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때 화학주를 여러분에게 한번 수익을 내준데, 지금 이 자리가 페넌트형으로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지금 반등 타임이 됐다. 화학주를 지금 투매하는 건 실적에 비해서, 또 제가 볼 때는 화학주가 실적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과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학주를 갖고 있는 거 이미 끝까지 화학주가 부도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주 제가 꼭지 날 또 이야기했는데, 자동차주는 급락이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주식이 그 사이 이제 지수에 비해서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동차주는 단기적으로 상투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국민을 등쳐가지고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외에는 살 차가 없어요. 좋아서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고 살 차가 없어서 현대차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대차 그룹이 급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지수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핵심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계속 문제인데, 저는 삼성전자가 12만 초반대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식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 장에 계속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장중 저점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불러오는 그런 장이 되고 오늘 저점 매수는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삼성 중공업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낙폭이 조금 과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공업주들은 지금쯤은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주들은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건설주가 지금 조정은 충분한 자리다. 그래서 건설, 조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물리시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여러분들 그 10% 손절매를 하고 나면 주식 안 하실 분들은 손절매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단무지 정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러분 오늘 일단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면 장중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의 동향을 첫 번째 봐주셔야 된다. 오늘은 처음도 삼성전자, 두 번째도 삼성전자, 세 번째도 삼성전자입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이상 나오면 장 자체를 장중에 10% 이상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땡기듯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내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만 주력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고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식 좀 잃었다고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덤덤한 모양을 보이고 단무지 정신으로 주식 절대 안 섞습니다. 주식 절대 안 섞습니다. 주식 안 섞으니까 여러분 주식은 저장성이 확실합니다. 방부제도 필요 없고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안 팔면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숨을 꼭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팔지 말고 이빨 깎 깨물고 단무지 정신으로 우리 서울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량주 사가지고 물리더라도 우량주 사가지고 안 팔고 끝까지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 사가지고 버티는 게 최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증시타파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식계 안젤리나 졸리 또 주식 여전사 센걸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백혈구를 금감원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제 지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뭐 정자 내지는 백혈구 얘기를 하는 것도 너도 네가 처음이지만 네. 그렇게 에로틱한 얘기를 그렇게 웃기게 하는 것도 네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뭐 계속 거듭되는 악재입니다. 그리스발 이슈가 또 등장을 했는데 뉴욕 증시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조금 전에 신 대표님이 뭐 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돈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이게 돈의 가치를 부여한 것도 인간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 중에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 10일 지급 예정이었던 52억 유로 중에서 41억을 집행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6월 총선 이후에 필요에 따라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니네 말 안 들으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반협박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불안할 때 항상 이렇게 기름을 붓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전생에 조선에서 돼지 기름을 팔지 않았을까 하는 이 루비니 교수가 발언을 또 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유로존이라는 것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 올 거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많은 이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번에도 또 틀렸을 거야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네. 한 가지 포인트는 대선 이후에 이 글로벌 2012년 글로벌 대선 이후에 내년에는 후폭풍이 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셔서 필요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으로 한번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제 같이 미국 증시와 함께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의 4월 재정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5월 8일 날 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난 4월 중 재정 지수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이라고 해서 네. 그 발표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거 기사 누가 썼는지 이거 확실히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긴 제목이었는데 저도 네. 한번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살펴봤는데 오늘의 센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들려주시죠. 혹시 우리 네. 그 박미라 앵커님 어제 그 제가 어떤 주제로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이 금감원의 감수성 예. 말씀하셨죠. 굉장히 제가 사실 이 센 스토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사실 뭐 생색내기는 그렇지만 다른 준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어제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딱 나갔더니 PD님이 약간 좀 떡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좀 덜 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메라 감독님 좀 원샷 좀 잡아주세요. 우리 PD님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잡아주세요. 큐. PD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람쥐. 지금 센 걸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센 걸 원하시면 피디님 센 걸은 야동이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자,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는 기관이 가관일세라는 네.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 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기관일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증시를 누군가를 받쳐줘야 될 힘은 네. 여전히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관, 요즘 도대체 뭐 하나 한번 지켜보려고요.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원래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원고라든가 이런 거 숫자 준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집에서는 너처럼 숫자 못하는 애가 어떻게 증권사에 취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증권사를 때려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12년 1월 2일부터요. 5월 8일까지 매매 주체 움직임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서 포인트 보셔야 될 게요. 2012년 만약 2월 달부터면 만약에 그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기관이 열심히 팔았다라는 거죠. 네. 개인도 팔았습니다. 물론 개인은 2012년 2월 달부터는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기관이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투신을 보면 파란색 그러니까 투신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관점이 그러면 자문사가 도대체 뭐를 하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또 그 원고를 준비한 게 뭐냐면 2012년 5월 9일자 기준으로 주요 자문사 보유 현황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1위명, 그다음에 자문형 랩, 그리고 강남 특판본부 합산으로 해서 모두 총괄적인 프로테이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그 자문사를 보니까요. 네. 브레인이 51%를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K1, 그다음 K1이 47%, 그다음에 가울이 31%, 피데스가 13%, 창의랩이 21%, 한투운영랩이 한 9%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이러니까 삼성전자 18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네요. 우리 박 앵커님 작년에 그 한참 자문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자문사의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공개를 했었었는데 오. 그때 계속 이제 꼭지를 보였던 차화정이 비중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자문사 중에서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문사 자료를 보면서 삼성전자 이제 꼭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문사가 네.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럼 뭐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요. 네. 그냥 대부분 대형주에 편입을 한 10% 미만으로 좀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 되게 재밌었던 게 작년에 자문사 현황을 봤더니 현금 보증이 거의 없었고 100% 주식을 편입했다가 오. 나름대로 이제 우리 리스크 좀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좀 생색을 내고 싶어서 네. 현금 보유도 표시를 조심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은 0.1%에서 최대 10% 정도의 현금 비중을 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요. 이 모빌 자문사라는 곳은 네.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 원고를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삼성전자 안 사고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보면,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뭐 자문사, 운영사, 뭐 이런 그런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구원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떠한 그 보험회사의 IR을 담당하는 직원이 IFRS를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네. 그 안성기가 굉장히 유명한 멘트를 하죠.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어디냐고 다 사기꾼이라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과연 기관 투자자나 이런 운영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미래를 좀 예측해서 주식시장을 좀 잘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서 자문사와 오늘 매매 기간 동향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할 얘기를 또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순봉아, 너 이제 그 과거 얘기 그만해라. 아이가 이제 많이 혼났다. 아이가 이럴 텐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기억력이 좋은 것밖에 없어서 1999년도 와. 우리 이제 H증권사에 네. 유명한 펀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펀드죠? 바이코리아 펀드였죠. 이걸 바이코리아가 이제 거의 굿바이코리아를 만들어 버렸는데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현대증권은 7월 8일, 그러니까 1999년도입니다. 바이코리아 펀드 판매액이 8조 원을 초과한 지 7일 만에 9조 원을 윗돌았다. 그러니까 와. 돈이 그만큼 이제 몰렸다는 얘기죠. 일주일 만에 거의 뭐 1조 원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과거를 좀 이렇게 좀 거꾸로 돌아가서 2007년도 또 굉장한 펀드 바람이 있었죠. 네. 네. M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이것도 역시 많은 투자자들을 골루가게 한 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바로 작년에 2011년 바로 자문사 열풍, 이렇게 장이 좀 올라갈만 하면 기관 투자자 운영 이런 사들이 굉장히 펀드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 자금을 좀 유출합니다. 뭐 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좀 드리자면 네. 가끔씩 영화에서 이 펀드 매니저 굉장히 능력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멋있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제가 알고 있는 네. 펀드 매니저 집안의 기둥이 4개 중에 3개는 남의 기둥입니다. 참조하시고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를 그렇게 되면 오늘 만약에 추가 하락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정본부 기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각 금융권의 매매 주체가 근데 돈을 가지고 밑에서 지수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우량주를 사서 코스피를 지지하는 정도밖에 역할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는 것도 핵심 포인트인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좀 기관 자금들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뭐 신 대표님은 오늘 이제 반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유가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유가도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기술적인 모습으로는 반등 구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는 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 시 뭐 큰 힘은 못 되지만 나름대로 기관이라고 하는 이 파워들이 지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 오늘 지수가 많은 변동성을 보일 때 좀 이렇게 안심하고 하루를 좀 넘길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오늘뿐만 아니라요. 네. 이제 앞으로의 외국인들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박스권 장세에서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지수를 지지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앞으로 또 좀 있으면 6월이면 바로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네. 기관들이 항상 이 펀드 매니저와 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좋은 보고서를 내놓고 미리 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좀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은 거의 다 기관이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이 많이 네. 매수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좀 믿고 살까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꼭 얘네들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중에 네.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용도 시청자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전문가와도 알찬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1950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혼조 양상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이 단기와 좀 중기적으로 시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중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나쁘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단기 전망은 결국 1950선인데요. 제가 왜 1950선을 말씀드렸냐면은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2000선 전후에서는 보통 50포인트 단위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또 하나는 121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121선이 1945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950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121선까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추세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수급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나 단기 시황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할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변수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어차피 만기일이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은 직장인 기준으로 1950선 이상에서는 한 15% 정도 해주시면 맞겠고요. 네. 만약에 1950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0% 그러니까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들은 무조건 0%보다는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테마주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단타 매매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좀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 놓고 안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가 있다면 어느 쪽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네. 서울경제TV 출연한 건 이제 오늘 4일째지만 보통 네. 제 스타일은 상당히 일찍 좀 전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전망했던 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작년 가을에 저는 1650선 바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전자를 강력하게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50선 고점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1월 28일하고 3월 16일 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50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1900선도 좀 무너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만약에 그게 적중한다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락할 때 생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고점만 되면 상승할 때 쉽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 원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사실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 테마 정리 좀 해드리면요. 오늘은 중기나 단기나 전반적으로 공략할 만한 업종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역시 이제 정치인 관련주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재인 관련주와 박근혜 관련주 두 개는 꾸준히 좀 공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정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 일단 상수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제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박근혜 관련주는 꾸준하게 단기 매매해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문재인 관련주는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 전업 투자자분들께서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은 또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오늘 좀 낙폭 과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해외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제 아침에 시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되고 그리고 121선을 회복을 못 해주면 옷장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흐름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현 장세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체감 지수로는 1800도 안 됩니다. 현재 1950선 이렇게 찍혀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와 전기전자에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흐름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지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 체감하는 거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1800 안 되는 걸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일 변수를 봤을 때 시가가 얼마나 낮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하고 1950선을 회복을 한 번이라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오후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도 낙폭은 좀 더 과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 지지선인 195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비중이 많은데 손절 못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손절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손절 못하신 분들한테 0%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의 움직임이 참 좋아 보입니다. 기관 순매수 늘면서 어제장에서도 4%나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최초 매수가, 일단은 단가 대비로 일단 목표 주가를 약 20% 정도 단기 수익률을 좀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1차 제시했던 그 8,100원에 일단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신규 매수를 또 고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눌림 자리를 또 공략하자라는 이런 이견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종가 5% 이상 상승되면서 마감되었기 때문에 신규 추가 진입 구간의 조정 자리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여러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조정을 줄 때 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 종목이 바로 한국사이버결제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주변국, 유럽뿐만 아니라 또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으로나 지금 분위기 속은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또 전자결제 시장 환경도 발빠르게 개선된다는 점을 본다면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 여전히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불문하더라도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목표 주가는 8,700원까지 일단 상향 유지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 또 원인 IPS도 여전히 좋은 흐름에서 또 61선 밴드권 또 안착하면서 종가 8,620원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포트에서 7,750원부터 7,800원에서 일단 저가 매수를 한 그 원인 IPS가 일단 1차 목표가 없이 그대로 제가 8,8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그 8,800원 도전을 하다가 한 틱 차이로, 그러니까 10원 차이로 일단 목표가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3, 4일 동안 낙폭과대 차트 관심지로 또 기술적 반등 국면을 좀 예상을 했고 또 포트 편입한 대로 좀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보여줄 만큼 일단은 여전히 그 보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런 의견인데요. 일단 동업종 대비로도 우월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전망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도체, 또 LCD, 또 솔로 사업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도 제가 5월 초부터 또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여전히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동안 방향성 없이 움직였던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지수에 이제 큰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추천주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에 또 시장도 또 도미노 현상처럼 또 대밀리는 흐름이 또 이번 장의 또 특징이라면 또 특징일 수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저항 자리에 온 부분은 일단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 원익 IPS는 주봉 21선을 안착을 한번 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이면은 가격은 한 8,85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안착이 되는 거를 전부 다 확인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인 8,800원에서는 50%에 대한 비중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좀 수익을 좀 지키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원익 IPS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거래량을 동반한 기관의 순매수가 늘면서 늘어났는데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 증시의 조정에도 좀 불구하고요. 네. 포스코 장중 한때 한 2% 이상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시종과는 또 반대로 좀 움직였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다는 것이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포스코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 그러니까 상위권, 3위권에 그 올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또 순매수로 3위권에 올리면서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부진한 실적을 또 보여주었고 또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들은 좀 인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고 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을 하면서 제품 가격은 이제 성수기 효과와 또 맞물리면서 하락보다는 이제 바닥 가격을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전략대로 우리가 이거를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눈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중장기적인 포트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온다면 또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37만 원 구간대부터 또 38만 원 요 구간대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중장기적으로 가져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쉽지만 동아원은 종가에 좀 매수가에 못 미친 3,000원에 못 미치는 게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동아원 많이 좀 지루하시고 네. 예, 그러실 건데요. 어제 힘없이 밀리면서 5일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금일은 종가 2,950원을 지지 못할 시 전량 매도 포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가격은 2,900원에서 3,100원 선을 2주 이상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저희는 시간 가치로 보았을 때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서 금일 2,950원 이탈 시 전량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2,900원 일탈 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종목 어떤 거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동차용 강판 생산업체인 현대 하이스코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의 생산 호주에 힘입어 그 자동차용 강판 판매량이 2분기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 강관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1선을 지지하면서 5일선 또한 상승하며 21선을 조금 더 우상향 패턴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끌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좀 해보고요. 최근 수급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그 쌍꼬리 매수도 주가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일 현대하이스코를 추천합니다. 예. 네, 현대하이스코는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수가는 얼마에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금일 조금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아서 예. 41,500원에서 41,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금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41,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좀 외국인 수급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코롱 머티리얼은 저가 14,200원 터치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맞습니다. 14,200원 터치하고요. 예. 종가가 이제 14,300원인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들고 계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지금 가격대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정리를 하시고요. 대신에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주가 방향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서 저도 좀 많이 놀랐고요. 대신
여기서 매수가가 14,80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거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점 맞습니다. 어차피 공모가 기준이 14,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4,3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300원이 지지가 안 될 시에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300원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BN은 기간의 순매수가 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거기 제가 SBN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승 파동으로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았고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안 좋게 보이고요. 대신 오늘 여기에 어제 터치하고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지 다시금 이제 상승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내려온다면 또 횡보정세가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의 21선의 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갭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이 자체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이 제일 좋고, 아니면 여기서 21선을 타느냐 못 올라타느냐 그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BM은 기관 순매수가 좋은데 오늘 장에서도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요, 지금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별로 여기 주포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BM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종목이죠. 가장 선배격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도 바라고 있고요. 대신에 주식이라는 게 제가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올려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파라다이스는 신고가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간단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제일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같이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보면서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사셔서 가지고 계신다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신규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데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힘내시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